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실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LG전자도 함께 하고요. 1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 과연 시장의 전망은 어떤지 또 두 분의 생각도 궁금한데 우리 김장료 교수님과 김대중 교수님 각각 좀 의견 좀 말씀해 주실까요? 김장료 교수님 먼저. 네. 실적은 최근에 한 일주 일 사이에 많이 올라서요. 이제 오늘은 급기야 이제 5조 9천억 영업이 예측까지 나왔더라고요. 이틀 전에 나왔을 때가 5조 5천, 6천억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기대치는 평균적으로 5조 2천억이 미니멈인 것 같아요. 미니멈이 5조 2천억이고 기대치는 5조 7천억, 8천억, 5조 6, 7천억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그 TSMC 발 이슈 때문에 좀 빠진 거를 오늘 만회하는 정도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아직 5조 9천억, 혹 6조 이렇게까지 스트레치된 거의 넘버에 대해서 아직 확신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은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그 지난 분기 실적에서 미스난 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실적에서 뭐 5조 5천억, 5조 3천억 이렇게 이하로 나오면은 아마 실망 매물 내지는 차익 실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많은 궁극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2, 4분기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일 실적 나오고 나서 주말에 실적 업데이트를 아마 웬만하면 할 겁니다. 그럼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가이던스가 아니고 예측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은 할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넘버가 조금 뭐 5조 5천원 나왔다, 4천원 나왔다 해서 이 실현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큰 대세에서 큰 게 먹을 수 있는 걸 조금 놓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오늘 나온 목표 주가 근처는 뭐 시간의 이슈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홀드를 하시기를 권고해 드리고요. 대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저께 워낙 그 TSMC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많은 장비나 소재주 중에서도 잘 고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쪽으로 좀 익스포저를 넓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저는 딱 오늘 시점으로 해서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팔아야 되나요? 네.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몇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인데요. 네. 삼성전자가 최근 7만 원에서 8만 5천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8만 5천 원이면 종합주가지수 측면에서 과연 몇 포인트 정도가 될까요? 그걸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모르죠. 우리 김대중 교수님 알려주셔야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한 16%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가는 장은 없습니다. 지수로 환산해서 평가를 해보면 3,000포인트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8만 5천 원이면 지수는 3천 왔어야 된다. 네, 평균 8만 5천 원 가격에 삼성전자가 위치했던 종합지수는 3,000포인트가 일반적 상황에서의 지수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부터 종합지수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연동된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지수가 빠질 때는 삼성전자가 선도적으로 빠집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근데 지수가 올라갈 때는 시차를 두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지수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삼성전자 정체된 이후에 상승하는, 뒤늦게 따라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가고 지수가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으로의 모습들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의 삼성전자의 주가 상황과 종합지수 측면에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는 뭐 2,700 위아래 구간에서 움직임이죠. 네. 삼성전자는 이미 3,0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 시장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삼성전자는 먼저 가격권 내에서 3,000포인트까지 가 있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이제 3,000포인트 수준까지 따라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후발주들에 대한 관심과 이들 종목에 대한 매수 지점으로의 판단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매수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매도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최근 한 3개년 동안 그 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당일의 주가를 보게 되면 좋았던 기억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 이익치가 뭐 개선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네. 이 개선 폭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지금 시점이라고 한다면 7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 20%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왔고 지수 측면에서 해석점도 한 3,000포인트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익 실현 한번 하고 다시 이후에 재매수하는 측면으로 접근은 어떠한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도체 관련한 얘기는 잠시 후에 4위에서 조금 더 이슈와 함께 굵직한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실적에 포커스를 둬서 오늘 반도체 주들이 사실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맞습니다. 뜨겁게 오른단 말이죠. 네. 예,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사실 거예요? 김대중 교수님이
되게 어려운 말씀하신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네. 사실 다 하고 싶은 말이지만 네. 쉽지 않은 게 여기서 더 가면 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맞아요. 쉽지 않은 말씀을 정말 해주셨는데 네. 저도 어제처럼 삼성전자의 주가를 정말 하루 종일 쳐다본 적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오셨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삼성전자 주가의 추이를 사실 흐름을 그냥 따라가는 정도. 어제는 삼성전자에 너무 제가 집중을 해서 봤는데 이유는요? 어제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요. 이제 내일 잠정 실적 발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세로 뉴스가 될지 아니면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어제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등락이 크진 않았어요. 마이너스 한 1%에서 약간 강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는데 어제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저 시간대별로 어제 좀 쪼가서 봤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 어제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좀 팔더라고요. 그럼 이거 흐름 꺾이나라고 했는데 다시 회복을 하면서 끝내는 이제 외국인들이 사면서 마감이 됐는데 네. 오늘도 사실 장 초반에 좀 강했다가 지금은 살짝 조금 나오는 85,000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주는 어떤 그 시그널이 좀 있잖아요. 85,000원 선에서 상당히 좀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네.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나 내가 사실 8만 원도 이 정도면 정말 감사했는데 85,000원을 안착을 하고 나니 여기서 조금이라도 차익 실현을 하시려는 분들의 의지는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뿐 아니고 특히나 실적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어제 거래소에서 작년도 상장사들의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작년도. 근데 반도체 쪽 그리고 IT 부품 쪽에서 거의 적자 기업도 늘고 워낙에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에 반해서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지는 게 반도체 그리고 IT 업종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벌써 이제 시가총액, 우리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에 합산해서 반도체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 육박했어요. 그게 2020년도 이후에 최대치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중소형 업체들까지 해서 지금 반도체 쏠림 현상이 좀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여기서는 저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면서 좀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네. 조금은 좀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만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실적 얘기를 하면 반도체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앞서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보여드렸던 표를 보면은 전체도 컨센서스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반도체를 빼고 나면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다고 반도체 빼고 다 안 좋다는 아닌 것 같은데 반도체 빼고 보면은 실적 모멘텀 있을 만한 섹터 태보고서 뭐가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린 우리가 수출이 늘어나는 섹터들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수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그래서 올해 턴어라운드 한다, 올해 수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기업들 미용기기, 화장품, 조선, 변압기 이런 거 이제 쉴 새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애들이 계속해서 지금 순환매를 보이다가 이제 4월 들어서 3월 말부터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핵심이 되는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이게 상승률이 적당한가라는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최근에 보시면은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좀 날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요. 방산 역시도 지금 PER이 다들 20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순환매가 발생은 하지만 미국 시장도 지금 마찬가지인 게 돈을 잘 벌 것이다,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AI 혹은 반도체,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무려 포워드 PER 기준으로 30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 침체라는 부분 때문에 좀 실적이 안 좋아요. 올해 우리는 보수적으로 경영을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필수 소비재라든지 페덱스, 코카콜라, 월마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 보시면은 20배 언더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양극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극단적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종목들에 좀 수급이 쏠려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지금 잘 세우셔야 되는 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안 간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24년도에 성장하고 25년도에 좋을 종목에 수급이 집중되는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지금 시장 뷰를 잘 보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 계속 지금 삼성전자나 반도체 같은 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출이 잘 되는 그런 기업들도 등락을 보이고 있고 하루하루 노이즈의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매도 기준도 잘 설정하셔야 되고 매수 기준도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앞서서도 오늘 파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쵸? 오늘 보시면은 팔아야 될 만큼 내일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시기가 맞습니다. 다만 팔더라도 다시 살 수 있으셔야죠. 팔아서 내가 내일 실적 발표 때 좀 빠질 것 같아서 내가 대응을 했는데 올라가.
그러면은 거기서 더 살 수 있는 분들만 파시는 겁니다. 네. 나는 거기서 더 올라가서 못 산다. 나는 8,500원을 기다리겠다. 라고 하면은 절대로 지금 파시면 안 됩니다. 자꾸 8,500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국 아, 누가 선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누가요? 대체 그러게요. 누가 그 8,500원을 기다린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8,500원 되면 말이죠. 아, 왜 자꾸 8,500원 8,500원 얘기하시는 되면은 거예요? 장은 2,600 초반까지 밀릴 겁니다. 아니 그럼 마치 제가 제가 아니군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마치 2,600 기다리는 사람으로 치부하지 마시고요. 저는 안 기다려요. 떠난 버스는 돌아보지 않는다. 저는 다음 차 다른 8,500원 차를 안 가겠네. 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은 자, 안 실적 이야기라면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반도체 관련한 이슈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이제 한 줄 평 정리해 보고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장렬 고수입니다. 삼성전자 실적부터 확인해 보자. 김대중 고수, 시장은 돌고 도는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염조 고수, 연간 실적 개선주를 주목해 보자. 테이보 고수, 실적에 기대 봅시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짱 탑5 이어서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